지금부터 2021년 첫 번째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에서 좀 더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들이 그 정치권의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 뉴스보다 좀 많이 나왔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 조금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권력 기관들이라든지 뭐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 동향 이런 게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지만 1월 동안 방송된 뉴스 중에서 소규모 공연업계 지원책 호소 이외에 몇 개 꼭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코로나 시절에 그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또는 그런 권력자들의 뉴스로만 좀 점철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상과 어려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의도적으로 리포트되고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도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또 취재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계속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공공재 개발 보도를 하죠. 공공재 개발을 하는 게 8곳 후보지가 발표를 하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추가적인 업그데이트 되는 보도를 이제 할 때는 그 8곳의 후보지가 어디라는 것을 이제 글씨 이게 문자 자막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 구역은 특정 지역 이름도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8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명을 그래픽으로 해서 보도를 해서 줬다면 훨씬 좀 좋았겠다. 특히 요즘에 부동산 관련 뉴스가 뭐 핫하고 정말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이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오래 진행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뭐 좀 나눔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YTN의 코로나 관련 보도는 이제 그 골격을 좀 많이 갖추고 또 굉장히 전문가들을 이제 폭넓게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백신의 도입 시기에 맞춰서 그 단계별 접종 계획이라든지 백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의 훈련이 좀 더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도 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YTN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단기간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인력의 확보, 교육, 접종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이 사회적 이슈를 좀 제기를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곧 정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또 감독되고 보완될 사항들을 더 코멘트를 해주는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YTN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 문제만 관련해서도 뭐 인력 확보, 교육, 접종 훈련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또 약점을 그중에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발표되는 뭐 백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언제 올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기울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YTN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코너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너명에 그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사 토크 알고리즘 뭐 이런 코너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리즘 여기서 이제 줌하고 괄호 안에 이제 ZOOM 그 확대하다는 이제 뜻이죠. 근데 이제 줌을 줌으로 대체하면서 뭔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이제 그 나타내려는 의도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어법상으로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영어식 조어법은 아니고 알고리즘의 이 즈음하고 줌 자체는 이제 우리말로 표기를 했을 때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그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제 언어 유희의 측면에서 여러 이제 뭐 말들을 만드는데요. 장명을 하고 반응이 뭐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외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발음의 유사성을 가진 그 중의적인 표현을 만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이트 포커스는 아예 로마자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FOCUS 이렇게 이제 직접 표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공문서 표기 작성 원칙에서는 그 한글을 전용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한글 이외의 문자, 로마자나 한자라고 해도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문서는 아니지만 공공언어의 측면에서 공공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그 소리로 듣는 그 외래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그 기사를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자가 이렇게 직접 쓰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알기 어려운 외래어 장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명칭에 외래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쓰이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국어를 아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이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보도에서 YTN이 크게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또는 뭐 개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YTN에서는 보도 전문 채널인 만큼 더욱더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급적 이 사건명을 할 때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라는 가해 사실이 좀 더 사회적 관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건명도 그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서 이번에 그 양천구 아동 그 학대 사건 말고 그 직후에 그 혹한 속에 이제 내복 차림으로 발견이 됐던 어린이 보도, YTN 보도에 대해서 그게 엄마의 학대가 아니었음에도 학대로 단정되는 듯한 그 초기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YTN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선정성이라든지 유의해서 잘 보도하겠다라고 짚어주신 것도 잘 짚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자세가 좀 앞으로도 사건명을 지칭할 때도 그런 원칙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저희가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이름이 다 알려져 있고 해서 정인이 사건으로 불렀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그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단계부터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들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요, 우리 YTN 같은 경우에는
여성, 흑인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최초 대변인실, 여성 천하, 흑인 3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히스패닉계라든가 흑인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동성애자 대변인이 2명이나 있는데 이것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면밀하게 분석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족의 멘트까지 따가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치적 행보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TN에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보도하지 마시고 좀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를 심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같은 것도 사실은 성소수자 관련된 외교 정책을 많이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도 다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도 조금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나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방송이 사실 성전환자라든가 동성애자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잘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제작진들과 또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양질의 뉴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제작을 하시겠다는 그런 그 의도가 느껴지는 아주 그 긍정적 역할을 하는 그 코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월 18일자 시시콜콜에 보면 제목도 코로나19 백신 타령하더니 너희들 먼저 맞아라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시콜콜이 작성되었어요. 시청자 댓글을 가지고 시청자 댓글이 많이 올라온 부분을 뽑아서 잘 가공해서 그 객관적으로 만든 그런 시시콜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좀 더 제작진의 의도대로 편집이 될 수 있구나. 그 제작진의 의도를 강조하는 뒷받침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을 그 보여준 사례라고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시청자 댓글을 잘 꼼꼼히 살피시고 저희에게 또 중립적으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확증 편향 편집자의 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부끄럽지 않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편집자로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 맞고요. 근데 그 맞는 것은 항상 안에도 데스크가 있고 저희가 이제 팀장들 서로 데스크를 보면서 보고 의견 묻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의 2019년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 당시에 있었던 출국금지가 불법이었다는 공익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의 논란 관련된 YTN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각 관련자들과 여야 정치권의 입장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각자의 입장대로 보도해 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 수사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1월 21일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당시에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착수했다는 것을 이번에도 역시 단독 보도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먼저 보도하면서 YTN이 그동안 잘했던 어떤 취재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황 중심의 보도에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사건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현재 그 사태의 정당성 또는 정합성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대담 형식의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은 YTN의 자체적인 취재나 분석, 해석으로 현재 상황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각 관련자들 입장의 사실관계 정합성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 YTN이 자체적으로 조금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따지는 이 수사인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정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 전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저희가 할 말은 하고 72비를 가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YTN이 갖고 있는 고질적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간의 기계적 균형이랄까 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문제인데 같이 후배들 또 우리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방영된 탐사보고서 기록에서는 로게릭이라든지 파킨슨 등 그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그 줄기세포에 대한 희망과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서 우리 사회가 이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던져준 방송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 후에 식약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이 무허가 냉동 의혹을 조사하고 또한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줄기세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YTN의 후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각종 시술이나 수술 또한 이제 제품들도 쉽게 시중에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관련 산업의 실태를 다룬 보도는 많지 않아서 시청자로서 이번 탐사 보도의 기획력이 돋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워낙 이제 그 정보 비대칭성도 크고 또 소비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언론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관련된 보도량이 많지만 사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올 때 이미 사실 국민들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잊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사건 이후의 수사나 판결 결과가 나올 때 사건 내용 이나 당시의 쟁점 등을 함께 다뤄 시청자 이해와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보도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사 보고서 기록 이게 저희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정례화해서 좋은 보도를 좀 더 자주 선보여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주 좋은 내용을 선보일 수 있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YTN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율 조사를 매주 YTN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YTN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YTN의 리얼미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YTN이 내놓는 조사 결과들을 다른 방송사들은 쓰는가 안 쓰는가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도 다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YTN이 이 부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조사기관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도 이게 사실 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지지도 이런 거는 이제 고정된 주제로 합니다만 그런 저희가 현안 여론조사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제 선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의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오늘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또 찾고 있습니다. 신뢰도, 공정성에 기여하는 요소는 더 강화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에 무엇을 빠뜨리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찾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인사 나누면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